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여러가지 기체에 대해서 야무지게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소부터 알아볼 건데요. 산소는 생명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체입니다.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장작에 불을 뗄 때 부채로 바람을 불어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산소는 금속과 만나서 금속을 녹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산소의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산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산소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소를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바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인위적으로 모아서 성질들을 통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동영상과 같이 실험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이 실험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묽은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반응을 돕는 이산화 망가니즈가 있습니다. 이 화학약품들은 절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뤄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실험 준비가 끝났으면 핀치 집게를 살짝 잡아서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흘려보내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과산화수소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실험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주면은 기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기병에도 기체가 조금씩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기병의 첫 번째 모은 기체는 그냥 버려주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은 기체는 우리가 모르는 기체 말고도 여러가지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한번 모아줄게요. 직기병에 기체를 모았다면 유리판으로 덮어서 꺼내줍니다. 지금 모은 기체가 산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향불을 조금 피워서 직기병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갑자기 확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산소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마찬가지로 색이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성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산소와는 반대로 물질이 타는 것을 막습니다. 또 석회수와 만나게 되면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성질도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준비는 산소 모으는 실험과 동일하게 해주고요. 대신에 화학 물질을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진한 식초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흘려보내주면서 기체를 모아줍니다. 기체를 다 모았다면 성질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향불을 피워서 직기병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소와는 반대로 불이 금방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기병에는 석회수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넣은 다음에 조금 흔들게 되자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액체와 고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합니다. 주사기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은 물이 든 주사기, 그리고 한쪽은 공기만 있는 주사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은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액체가 있는 주사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면 공기가 있는 주사기는 부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신 다음 공기를 입 쪽으로 세게 보내면 볼이 빵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볼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물을 머금은 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온도가 변할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선으로 막은 삼각 플라스크를 따뜻한 물에 그리고 찬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넣으면 풍선이 살짝 부풀어 오르죠? 반면에 찬물에 넣게 되면 부풀어 있던 풍선이 다시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이트 안에 든 색소가 찬물과 따뜻한 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찬물에 넣었을 때는 색소가 밑으로 내려가죠? 반면에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는 색소가 위로 점점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공기를 이루는 여러가지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생명이 호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산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기는 산소를 포함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공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질소, 그리고 헬륨, 수소 등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질소는 식품의 내용물을 보존하고 보관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은 기체 중에서도 아주 가볍기 때문에 풍선이나 비행선을 공중으로 띄우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헬륨보다 수소가 더 가볍긴 하지만 수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잘 이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여러가지 기체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깔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산소는 생명이 호흡하는 데 활용되고 물질이 타는 데 도움을 주며 금속과 반응에 부식이 일어나게 합니다. 산소는 과산화수소와 이산화망가니즈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활용되며 불을 끄거나 석회수를 뿌옇게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 헬륨, 수소 등 여러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6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여러가지 기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큐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